네, 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임난, 한말 최대 의병 항쟁지, 강주라는 주제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주 읍지에 보면은 그 충신이 14명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김덕령, 고경명, 전상희 장군이 국가로부터 충신 정렬을 받았기 때문에 강주의 삼충신이라고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고경명 의병장은 1591년 마지막 관직이 이제 덕내부사였죠. 그런데 덕내부사직에서 물러나서 고향에 있었던 1592년 4월 13일 임진왜란이 일어나고 이때 60세였던 고경명은 그 5월 29일 의병장에 추대가 되고 6월 11일 6천 의병과 함께 그 담양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7월 10일 충청도 금산에서 1차 전투에서는 승리하지만 2차 전투에서 순절하게 되죠. 이때 따라갔었던 그 고경명의 두 아들이 큰 아들이었던 고종우, 둘째 아들이었던 고인우가 하고 함께 가는데 고경명과 둘째 아들 고인우가 금산 전투에서 이렇게 순절하고요. 큰아들 고경명은 아버지의 자녀 병력을 의병을 이끌고 복수장군이라고 칭하고 그 다음 해에 1593년 7월 달에 치러졌던 제2차 전투에서 또 순국을 하게 됩니다. 제2차 진주성 전투는 그 남하에 왔었던 일제 10만 병력과 싸웠던 전투로 권율대원수뿐만 아니라 그 경상도의 각제우 우병장마저도 후퇴해버리고 떠났던 성인데 이때 이 진주성에 들어갔었던 3,500의 의병들은 전부 전라도 의병이었고 이 리더였던 분이 이제 화순 출신의 최경애, 나주 출신의 김천일 그리고 고경명의 큰아들 고종우였던 것입니다. 성이 함락되자 최경애는 이런 마지막 시를 남기죠. 척성루의 세장수는 한 잔 술을 들이키며 강물을 가리키며 웃네. 강물은 도도히 흘러가는데 저 물결 흐르는 한 혼도 죽지 않으리. 이때 세장수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경애, 김천일, 고종우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강주 압천동에 가면 이 세 분을 기리는 사당 포충사가 지금 세워져 있는데요. 임진왜란이 끝난 직후인 1601년 포충사가 세워지고 그리고 2년 뒤인 1603년 국가로부터 사획소이 되죠. 흥선대원군 때 우리나라 2,500개가 넘는 소원과 사당을 철폐할 때 강주에서 유일하게 회철되지 않는 사당이 바로 재봉 고경명을 모셨던 사당인 포충사인 겁니다. 아무리 그 권세를 짊어지고 있었던 흥선대원군이라 할지라도 아버지 고경명과 두 아들이 등 3부자가 나라에 바쳤던 충절을 기리는 사당을 없앨 수 없었던 것이죠. 그 포충사에 가면 그 여러 유물들을 보관하고 있는 정기관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마리에서 썼던 유명한 경문 하나가 있습니다. 마상경문이라고 불리는 것인데요. 이 마상경문은 그 채치원의 토항소경문 그리고 제갈량의 출소표와 함께 동양 3대 경문으로 이렇게 불리워지는 경문이죠. 포충사에 가면 홍살문이 있고 그 사당으로 올라가는 그 홍살문 앞에 충로 봉이 귀인지비라고 하는 고경명 장군의 시신을 거두었던 두 비의 봉이와 귀인의 그 충절을 기리는 비가 서 있습니다. 노비였던 봉이와 귀인은 금산전투에 고경명을 따라갔다가 고경명이 죽은 다음에 시신을 거두었을 뿐 아니라 그 다음 해에 큰아들인 고종우를 또 모시고 제2차 진주성에 들어갔다가 거기에서 순국하게 되는데요. 고경명 가문에서 그
그 집에 비였던 두 분의 기리는 비를 세워준 따뜻함, 제가 높이 평가를 하는데요. 근데 이런 생각도 들어갑니다. 금산에 가면은 정용사라고 하는 사당이 있는데 거기에는 금산전투에서 순국했던 장수만이 아닌 막자나 사졸들의 신이도 있거든요. 고경명 장군이 싸웠던 것은 혼자 싸운 게 아니죠. 부하하고 많은 그 이름을 남기지 않은 우병들이 싸웠던 건데 포충사에 이런 분들의 신이라든가 또는 이분들의 무명, 우총 같은 것을 만들어 놓는 것도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진왜란 중에 의병 총사령관이었던 사람이 강주 충효동에서 출생했던 김덕령입니다. 근데 김덕령은 비운의 의병장인 거예요. 큰형인 덕홍과 함께 의병에 나서서 고경명의 의병진에 합류했지만 집에 지금 어머니가 병중이었기 때문에 큰형이 어머니를 모셔라고 다시 돌려보냅니다. 근데 1년도 안 돼서 어머님이 돌아가시자 주위에서 김덕령을 의병장으로 추대하게 되죠. 선조는 김덕령에게 충용장 그리고 광해군조의 광해군은 이코 장군이라고 하는 군호를 하사하면서 의병 총사령관이 되었지만 억울하게 선조에게 그 영모죄 누명을 쓰고 29살의 나이로 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김덕령은 비운의 의병장 또 억울함이 상징처럼 되어 있는 인물인데요. 당대에 이제 권필이라고 하는 문인이 있었는데 꿈을 꿨는데 시집을 한 걸 얻어요. 근데 그 시집이 바로 김덕령의 시집이었던 겁니다. 첫 페이지를 3번 읽었는데 이런 시가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술에 취해 부르는 노래 듣느니 아무도 없구나. 꽃과 달에 취한들 무엇하리 공운을 세운들 무엇하리. 공운을 세우는 것도 뜬구름이요 꽃과 달에 취하는 것도 뜬구름이라. 술에 취해 노래에도 내 마음 알아주는 이 없구나. 다만 긴 칼 잡고 임금께 고운할 수 있기만을 원하노라. 꿈에서 깨어난 권필은 너무도 서글퍼서 다음과 같은 노래를 불러서 김덕령을 위로했다고 합니다. 장군께서 예전에 칼을 잡으셨으나 장한 뜻이 중도에 꺾이니 이 또한 운명이로고 지하에 계신 영령의 한없는 원한이여 분명 이 노래는 치시가로다. 그래서 지금 태어난 마을인 그 충효동의 뒷산에 치가정이라는 정자가 있습니다. 후손 김만식이 그 김덕령을 기리기 위해서 만든 정자인데 치시가에서 취해서 그래서 이름을 치가정으로 삼았고요. 사직공원에 가면은 김덕령 장군의 억울함을 또 잘 보여주는 시비가 하나 서 있습니다. 춘산에 불이 나니 못다 핀 꽃 다 붙는다. 점에 저불은 꿀물이나 있거니와 이 몸에 연기 없는 불이 나니 꿀물 없어 하노라. 비운의 의병장 김덕령. 그러나 오늘 강주 시민들은 김덕령을 다시 영웅으로 재탄생시키고 있습니다. 무등산 자락에 많은 김덕령 관련 설화들이 남아 있는데요. 유명한 게 이런 게 하나 있죠. 김덕령과 말과 화살이 달리기 시합을 합니다. 당연히 화살이 1등이고 말이 2등이고 김덕령이 3등이겠지만 늘 김덕령이 1등이고 말이 2등이고 화살이 3등이죠. 말바우 시장에 말바우라고 하는 전설 중에 이런 것도 있어요. 자기가 1등이고 2등으로 말이 와야 되는데 화살이 먼저 온 줄 알고 말의 목을 맸는데 그때 화살이 왔다. 아무튼 이런 설화나 전설은 김덕령이 그만큼 위대한 영웅이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김덕령은 영모죄로 죽었잖아요. 그래서 비운의 의병장인데 67년 동안 영모죄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합니다. 충장이라고 하는 시호도 돌아가신 지 200년이 지난 정조 때 충장이란 시호를 받고 자찬성에 추증이 되거든요. 아까 고경명 의병장은 돌아가시자마자 임진왜란이 끝나자마자 포충사가 세워지는데 우리가 아는 충장로와 관계 깊은 그 충장사는 1950
75년, 1975년에나 세워지게 되는 거죠. 충장사를 세우면서 그 김덕령 장군의 무덤을 충장사 안으로 그 옮기기 위해서 그 묘를 열었을 때 형조자랑 김덕령 지구라고 쓰인 세포 명정이 있었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김덕령 장군이 썩지 않고 두 눈을 부릅뜨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록이 지금 광산김씨 그 충장공파 그 족보에 실려 있는데요. 이제는 뭐 두 눈 감지 못한 김덕령 뭐 거의 잠들었으면 싶습니다. 임진왜란 때 왜가 쳐들어왔는데 조선이 물리쳐서 뭐 승리한 전투죠. 조선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저는 전적으로 호남 사람들의 역할 때문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순신 장군의 유명한 말이 있죠. 양무호남 시무국가. 만약 호남이 없었으면 국가가 없었을 것이다. 물론 호남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을 담고 있지만 크게 확대하면 호남이 없었다고 한다면 임진왜란의 국난을 극복할 수 없다는 해석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당시 우리 지역은 40%의 군량미를 대는 지역이었고요. 최대 의병 항쟁지였습니다. 나주에서 김천일, 강주에서 고경명, 고종우, 고인우, 김덕령, 화순의 최경애 등등.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이거라고 봐요. 왜군은 조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육군이 매우 셌습니다. 동래성이 함락된 지 한 달도 안 돼서 한양이 이군의 수중에 떨어지고 평양도 한경도로 올라가잖아요. 근데 육군이 올라가면 누가 따라 올라가야 되냐면 보급부대가 같이 따라 올라가야 되는데 대한민국 엄청난 산악국가입니다. 보급부대가 육로로는 따라 올라갈 수가 없죠. 그래서 서남연해안을 통해서 바닷길을 통해서 뭐 영산강, 금강, 한강으로 올라가게끔 계기돼 있었는데 막혀버리잖아요. 전라 자수영 부대에게. 그 전라 자수영이 여수에 있었고 자수사가 이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이 전술 전략도 중요한 거지만 이순신 장군의 수군 부대, 당시 이순신 장군이 관할했던 행정구역이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지금으로 말하면 광양, 여수, 순천, 보성, 고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 수군인 것입니다. 그분들이 노를 젓고 그분들이 포를 쐈고 용감히 화살을 쏴서 일본 수군의 그 진로를 막아버렸기 때문에 왜가 내려올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7년 후에 결국은 스스로 물러났던 것이죠. 그래서 양무호남 시무국가는 우리 지역민의 자긍심이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지역을 우리는 보통 의로움의 고장, 의향이라고 부릅니다. 의로움의 고장이라고 불릴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한말 최대 의병 항쟁지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1909년 전투 교전 횟수의 47.3% 그리고 교전 의병수의 60.1%가 우리 지역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그 한국사 교과서에 보면 한말 호남은 최대 의병 항쟁지였다고 하는 표현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표시되어 있는 지도를 보면 뭐 기우만, 기사면, 심남일, 전해산, 안규홍 등 뭐 강주 지역, 강주 전남 지역의 의병장 5분이 이렇게 교과서에 소개가 되고 있는데, 이는 뭐 전국의 어떤 지역보다도 더 많은 의병장들의 수가 현재 교과서에 올라 있는 것입니다. 일제는 우리 지역의 의병들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뭐 집어 삼킬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1909년 9월 1일부터 10월 20일까지 정규 군대 5천여 명을 동원해서 남한폭도 대토벌 작전을 전개합니다. 실은 전라도 의병 대토벌 작전이었던 거죠. 2중 3중으로 그 2중 3중으로 그 배치해서 한 명의 의병들도 빠져나갈 수 없었던 포위 작전을 구축했던 겁니다. 이 작전으로 500명이 넘는 우리 지역의 의병들이 죽임을 당했고 1,500여 명이 넘는 의병들이 생포되면서 호남 의병, 전라도 의병이 끝을 맺었고, 전라도 의병이 끝나면서 우리 대한제국의 운명도 끝이 났던 것입니다.
우리 지역은 어디도 의병항쟁지 아닌 곳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4명의 의병장, 50여 명의 의병들이 일본과 치열한 접전 끝에 전사했던 어등산은 우리나라 최대 의병항쟁지입니다. 그래서 어등산에 가면 한말 호남 의병 전적지비가 세워져 있고, 그리고 산자락에는 의병들이 은거했었던 토굴도 남아 있고요. 그리고 어등산에서 전사했던 대표적인 의병장이 나주 출신 죽봉 김태훈 의병장인데, 현재 강주 농성광장에 동상이 서 있잖아요. 바라보고 있는 지역이 바로 어등산인 겁니다. 남도가 우리 고장이 이제 최대 의병항쟁지였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꼭 소개시켜 드려야 될 의병장이 있습니다. 우리 의병장들은 아버지를 따라서 아들이 나서는 경우도 있었고, 형을 따라서 아우가 나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아들이 의병장이 함께 되어서, 아버지는 1910년 5월 30일, 아들은 8월 1일 대구 감옥에서 교수형에 처해졌던 분이 서암, 양진여, 설중, 양상기 부자 의병장인 겁니다. 둘 분 다 강주 북구 중우동 출신인데요. 그래서 북구에 두 분을 기리는 도로명이 있는데 서암로와 설중로가 그것이죠. 그런데 가슴 아픈 것은 도로명이 되어서 신한다리에서 도로가 서로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강주공원에 한평 출신 심남일 의병장의 순절비도 서 있고요. 그리고 성종공원에는 금제 이기선 의병장의 의적비도 서 있습니다. 강주에 도로명이 100개가 넘는데요. 그중에 인물을 기리는 도로명이 30개가 있습니다. 30개 인물을 기리는 도로명 중에 임진왜란 때 의병장을 기리는 도로명이 5개가 있죠. 김덕령 장군을 기리는 충장로, 고경명 장군의 제복로, 박강옥을 기리는 회제로, 이세안의 추암로, 그리고 김천일 장군의 건제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말 의병장을 기리는 도로도 5개가 있죠. 김태현 의병장을 기리는 죽봉로, 양진여 의병장을 기리는 서암로, 양상기를 기리는 설중로, 조경환을 기리는 대천로, 이기선 의병장을 기리는 금제로가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30명의 인물을 기리는 도로 중에 10명이 이처럼 임진왜란과 한말 의병장을 기리는 도로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역이 불의를 용납하지 않는 최대 의병항쟁지, 나라가 어려울 때 들고 일어났었던 충절의 고장임을 말해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의병들의 불의를 용납하지 않는 충절의 정신은 이후 강주 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의 근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정신이라고 하는 게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난 게 아니라 이렇게 역사적으로 계승 발전되어지거든요.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